물방울로 바꾸는 겁니다. 표면에. 그게 결론입니다. 어떤 구조물과 어떤 구조물 간의 온도 차가 발생하고 거기서 결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난 추워도 안 생기는 게 좋다. 그럼 창문 열어놓고 개선하시면 되는데 그게 집으로서 기능을 하는 게 맞나? 그렇죠? 결론은 일단 온도차 때문에 생깁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 지금도 옆에 커피 있잖아요. 표면에 보면은 송글송글하게 물방울이 맺혀 있죠. 저게 결로입니다. 차가운 음료를 유리컵에 담아 놓게 되면 겉에 송글송글하게 맺히는 거, 바로 그게 결로 현상인데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 공간에도 이 실내 온도가 있을 겁니다. 온도와 포화 수증기량이 혹시 관계를 아시나요? 이 공기는 수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습도라고 하죠. 온도에 따른 이 공기가 가지고 있는 습도의 양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습도입니다. 근데 온도가 높을수록 이 공기가 가지고 있는 절대 습도의 양은 늘어나요. 공기의 입자들 간의 관계가 느슨해지면서 공간이 넓어져서 그 공기가 가지고 있는 습도의 양이 많아지죠. 근데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이 공기의 입자들과의 간격이 촘촘해지면서 이 공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줄어듭니다. 스펀지에 물을 흠뻑 적셔 놓으면 가만히만 있으면 스펀지가 그냥 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손으로 잡고 살짝만 힘을 주면 스펀지의 면적이 줄어들면서 함유하고 있던 물을 뿜어내죠. 똑같아요. 공기도 하나의 스펀지라고 한다면 일정한 온도에서 가지고 있던 수분을 아무 문제 없이 가지고 있던 것이 찬 표면을 만났을 때 주변 공기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포화 상태가 돼요. 그 포화 상태가 된 수분을 물방울로 바꾸는 겁니다. 표면에. 그게 결론입니다. 어떤 구조물과 어떤 구조물 간의 온도 차가 발생하고 거기서 결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동남아시아를 가보면 거기도 단열을 할까? 통나무 집 짓는 곳에 단열을 할까? 많이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단열이 너무 중요한 환경이에요. 사계절이 뚜렷하죠. 여름엔 엄청 덥고 겨울엔 또 춥고 외부의 날씨가 뜨겁다가 차갑다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단열이라는 측면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외부가 뜨거우면 열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야겠죠. 뭔가 막아주는 장치가 필요한 거죠. 또 겨울철이 돼서 외부가 추워요. 근데 실내도 같이 추우면 실내는 따뜻하고 포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밖에 온도의 변화가 있어도 실내는 항온 항습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 건물을 예를 들자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거든요. 철근 콘크리트로 뼈대를 세운 구조물입니다. 이 뼈대 자체가 온도 변화를 막아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이 특성 자체가 온도를 막아주는 특성이 없습니다. 이 구조물의 온도를 차단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바로 단열재입니다. 그래서 단열 시공을 하는 거죠. 단열 시공을 통해서 외부 날씨의 환경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생활하는 이 영역은 보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단열입니다. 단열이 잘 되면 외부가 춥건 덥건 실내 공간은 항상 쾌적한 생활하기에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름결로도 있고 겨울결로도 있어요. 결로하면 보통 겨울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여름결로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름결로를 보고 누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여름결로는 분명히 있고요. 더 많이 생기는 추세입니다. 결로가 생기는 원인은 똑같아요. 겨울에 생기는 거는 밖은 춥고 안은 따뜻한데 만나는 지점이 있어서 결로가 생기는 거고요. 여름결로도 마찬가지로 밖은 뜨겁고 안은 냉방을 해서 시원한데 만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지점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 것이고 온도차가 생기면서 결로가 생기는 거죠. 너무 많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곰팡이가 생기고 하는데 관리사무소에 물어보기도 하고 지인에 물어보기도 하고 주변 업체에 연락도 해보고 하나같이 누수다. 계속 누수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 가지 손을 대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가서 봐서 진단하면 누수와 결론 좀 다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특히나 뜯어서 보여드립니다. 확인시켜드려요. 이게 왜 결로였는지, 왜 누수가 아닌지를 확인시켜드립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고 그제야 결로군요 해서 이제 해결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름철에는 특히나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고
다 해결이 됩니다. 초기에 낸 견적이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견적 그대로 가고요. 여기에서 변동될 수 있는 사항들은 예를 들어 천장이라던가 확인할 수 없는 부위들이 있어요. 그런 부위들은 상담하는 과정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벽이 열려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부위들이 있고 이 부위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 보여드릴 거고 여기를 공사하기 위해서는 천장에 커팅이 돼서 천장을 열고 손을 대야 된다. 이럴 때 발생되는 비용은 이만큼이다. 이쪽에 공사가 결정이 되면 이만큼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죠. 견적이 바뀌지 않으려면 제가 상담을 하거나 현장 진단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 이유가 그겁니다.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되고 변칙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 공정에서 추가될 게 뭐가 있느냐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느냐 이거를 전반적인 걸 다 살펴봐서 견적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견적이 딱 나오면 실제 시공이 들어갔을 때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초창기 때는 변동이 조금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진단하는 능력도 좀 떨어졌고 웬만해서는 안 바꾸거든요. 견적 낸 것보다 더 나와도 실제 더 받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했지. 근데 더 받는 경우는 가끔 어떤 거였냐면 한 군데 기억나는 것이 벽을 뜯었는데 뜯어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이보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뜯었는데 안에 석고보드가 나와요. 그 다음에 기존 단열재가 나오겠구나 해서 석고보드를 뜯었는데 또 이보드가 나오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보드를 뜯었는데 또 석고보드가 나와요. 3겹, 4겹을 시공을 받았던 현장이었어요. 저에게 얘기를 안 해주셨던 거죠. 저도 진단을 그 정도로 못했고 폐기물이 예상보다 3, 4배가 나와요. 그날 작업 한량의 3분의 1도 못하고 작업 기간이 늘어나고 다음 공정들의 일정에 변동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추가금을 얼마 더 받았던 생각이 나는데 그거 외에는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이 생기는 것도 이미 상담을 할 때 당장에 견적 내기에는 애매한 공간들은 여기를 손을 댔을 때 얼마가 추가될 수 있다는 걸 미리 고지를 하고 실제 현장을 진행하면서 확인시켜드리고 해야 되면 그만큼의 비용을 더 받고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결로가 생기지 않으려면 창문을 열어놓고 살아라. 이거는 베란다 이런 공간은 맞습니다. 베란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다 창이 달려있고 어디는 이중창으로 달아놓고 해가지고 서비스 공간이라고 해서 방은 아니지만 어쨌든 활용 공간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하지만 난방 공간은 또 아니거든요. 벽은 다 차요. 바닥도 차고 다 차는데 창이 딱 폐쇄 공간이 되니까 일사에너지나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또 공간에 따뜻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공기는 또 따뜻해지죠. 그래서 결로가 잘 생기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결로가 안 생기게 하려면 창을 정말 활짝 열어놔서 그냥 춥게 만드는 겁니다. 외부와 차이가 없게. 그러면 결로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자제분들이 뭐 결로 생긴다 곰팡이 생긴다 하면 야 우리 집은 몇십 년을 살았어도 결로 하나 안 생긴다. 그냥 가보면 문 활짝 열고 사시는 거죠. 그리고 또 옛날 건물들 오래된 구축 건물들 보게 되면 창호가 나무 샤시나 알루미늄 샤시 창호 틈새도 크고 이런 건 문을 닫아놔도 자연 환기가 돼요. 그래서 안 생깁니다. 대신 추운 거죠. 그러면 난 추워도 안 생기는 게 좋다. 그럼 창문 열어놓고 개선하시면 되는데 그게 집으로서 기능을 하는 게 맞나? 그렇죠? 집에 들어가면 옷도 좀 벗고 편안한 복장에 편안하게 있으려면 온도도 적당히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생활하는 방이라던가 거실이나 이런 공간은 창을 활짝 여는 그런 방법은 좋지가 않겠죠. 결로를 관리하는 거는 창이나 창호에 생기는 결로입니다. 창이나 창호는 여러 가지 KCC, LG와 여러 가지 브랜드, 회사의 제품들이 있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품들도 있고 한 회사의 제품을 선호해서 그 회사 제품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제품의 등급이 한 2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창호 대리점을 하는 분에게 여쭤보면 그분들도 잘 모르세요. 그 등급을 다 세세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쓰는 것만 쓰세요. 가격대가 딱 정해져서 소비자분들이 생각할 때 창호라는 것도 어느 마크 딱 찍혀있다고 해서 100% 안심하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로도 에너지 손실도 창호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이 창호는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단열 창호라던가 바꾸지 않는 이상 현재 있는 창호를 쓴다고 한다면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미닫이 창을 쓰죠.
그런 창은 틈새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헤어라던가 패드라던가 틈새막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나오는 이유가 창호는 반드시 틈이 있기 때문에 막아주려고. 근데 그런 부속품들로 시간이 지나면 삭기도 하고 숨이 죽기도 하고 해서 틈이 또 벌어지죠. 그럼 나는 항상 부속을 교체를 해주거나 보강을 해주거나 이런 작업을 통해서 외부에 어떤 찬기나 열이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호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커튼이 쫙 쳐져 있으면 새벽녘에 그 사이에서 결로가 잘 생깁니다. 밖에 온도가 뚝 떨어지다 보면 온도차가 커지면서 결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커튼 같은 경우는 물을 먹잖아요. 축축한 상태에서 오래되니까 그 결로가 이제 곰팡이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아침이면 활짝 열어서 물이 맺혀 있으면 닦아주고, 이게 이제 결로 관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외벽 안에 결로 관리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일단 보이지 않고요. 그런 경우는 환기나 습도 관리 이런 걸로 보완을 하는 측면으로 가야 됩니다.